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는 운동을 주기운동 또는 조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어떤 주기로 얼마나 큰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t초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t에서의 변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물체의 최대 위치일 때 운동을 시작하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m은 얼마나 큰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진폭이고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위상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위상상수 또는 위상각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진폭의 범위 안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진동수라고 부르는 상수 오메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 주기 t시간이 지난 후 운동의 변이 x가 촉이 깎아가는 사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촉이 상태를 0이라 두고 식을 정리해보면 xm 코사인 오메가 t는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라지 t가 됩니다. 코사인 함수는 위상이 2파이만큼 증가하면 같은 값을 가지므로 위 식으로부터 오메가 t 플러스 라지 t는 오메가 t 플러스 2파이, 즉 오메가 라지 t는 2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진동수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2파이 f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진동수의 SI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조화운동식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 식은 변이에 대한 식이죠. 한 번 미분하면 속력,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데요. 양변의 질량 M을 곱하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 F는 MA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로 표현됩니다. 스프링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아 평행 위치에서 아래로 끌어당길 때 스프링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받으면서 조화 운동을 합니다. 이때 복원력은 후기 법칙에 의해 MA는 마이너스 KX입니다. 조화 운동을 할 때 변이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각진동수를 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번 실험에서는 용수철에 강제로 일정한 주파수의 운동을 걸어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실험은 강제 조화 운동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로 두 스탠드와 저번 실험에 사용했던 모션 센서, 그 다음에 강제로 운동을 걸어주는 강제 진동자, 그 다음에 추와 용수철이 되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용수철의 길이를 먼저 측정한 뒤 실험을 하겠습니다.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하는 이유는 용수철 상수를 구해낸 용수철 상수를 이용해서 각 진동수를 계산해 강제 진동을 걸어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추에 용수철을 걸고 강제 진동자에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센서를 90도로 맞춰서 추와 일직선하게 이제 내려갔는지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850 인터페이스를 켜고 이제 캡스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의 움직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셋업에 들어간 뒤 모션 센서를 지난번과 똑같이 연결하고 우측의 아웃풋 신호에 아웃풋 볼테이지 커런트 센서를 클릭해서 연결합니다. 왼쪽 하단의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클릭해서 아웃풋 1을 설정해 줄 겁니다. 사인파형으로 프리퀀시 기본 세팅으로 1000Hz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0.9Hz 정도로 바꿔주고
진폭을 5V로 주게 될 것입니다. 전압 제한을 5V로 그대로 주고 이제 ON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강제 진동자가 위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게를 가진 추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제 진동자를 끄고 그래프를 불러온 뒤 Y축을 포지션, X축을 세크 타임으로 놔두고 추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추를 처음에 가만히 멈추고 올린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Y축 방향으로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천천히 놔주도록 합니다. 나름 Y축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레코드 버튼을 통해서 모션 센서를 동작시켜 봅니다. 이제 사인파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추의 움직임을 계속 놔둬주면 추가 이제 자신이 고유 진동수를 찾아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이 최대 진폭 각각 별로 이제 포인트들을 찍어보면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주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주기를 강제로 걸어줬을 때 이제 진폭과 진폭이 합쳐져서 점점 공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실험에서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추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레코드를 멈추고 그래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이상적인 상태에서 운동은 같은 주기를 가진 채 계속 운동이 진행되겠죠. 하지만 뭐 공기 저항, 그 다음에 열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점점 운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는 포인트 각각의 위치별로 이제 계산을 해서 57.9초, 58.850초, 59.8초, 60.750초, 61.7초, 52.650초, 63.600초, 64.550초, 65.500초, 66.450초, 67.400초, 68.350초 이렇게 쭉 많은 주기를 계산한 뒤 이제 평균을 내주면 정확한 주기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유 진동 움직임을 멈춰놓고 강제 진동자로 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0.9Hz 5V로 세팅을 한 뒤 ON을 해서 이제 운동을 시켜주고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어떤 주기를 띠면서 진폭이 점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지는 게 보이지만 결국엔 나중에 줄어들고 그 운동을 이제 반복하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추위 진폭의 움직임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추를 멈추고 추를 멈추고 주파수를 1Hz로 바꿔보고 ON을 시켜보겠습니다. 점점 진폭이 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까 전보다 움직임이 커졌지만 다시 여전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정확한 주파수를 가지고 강제 운동을 걸어줬을 때 이제 점점 증폭하는 현상을 관찰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 성악가의 목소리로 와인잔을 깨는 게 공명의 원리죠. 다시 이제 스탑하고 추를 멈춘 다음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를 1.052Hz로 바꾼 다음 이제 레코드를 누르고 ON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진폭이 커짐과 동시에 이쪽 추위 운동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아까와 달리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고 진폭이 계속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용수철이 돌아오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용수철이 운동 범위를 넘어서 운동이 점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되시나요? 지금 부딪혀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 운동이 약간 변화를 받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진폭이 불안정하게 관찰이 되죠. 얼른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꺼서 추가 날아가는 걸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그러면은 혹시 그냥 아까보다 높은 주파수로 걸어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다시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켜서 아까의 2배
2Hz의 주파수를 걸어주고 운동을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를 누르고 온 시켜주면은 크게 진폭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고 그냥 일정하게 계속 사인파가 그려지게 되죠. 이번 시간의 과제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 주파수별로 최대 진폭, 여기 진폭의 크기를 이제 그래프를 F 주파수 진폭 강제 주파수가 이제 X축이 되고 진폭이 Y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각 포인트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고 진폭이 되는 때 이쪽이 이제 고유 진동수, 그리고 공명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영상 촬영하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Hz) 영상입니다. 네, 0.9Hz 영상입니다.
1Hz 영상입니다. 네, 1.052Hz 영상입니다. (1.1Hz) 영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2Hz의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하고 게시판 안내에 따라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